자, 다음은 사회부 장영진 기자. 고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고맙잖아요. 고맙죠.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은 이 직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나섰는데요. 해결이 잘 됐을까요? 됐으면 여기 나올 리가 없겠죠. 예. 자, 내 아들이 왕따래요. 부산에 한 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정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재단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한 여직원으로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이 여직원이 이제 고등학생쯤 되는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이 여직원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이사장은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며칠 뒤에 자신의 수행 비서를 비롯해서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조직 폭력배, 그다음에 재단 직원 등 모두 7명을 음식점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아주 황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여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니들이 가서 그놈들이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좀 혼 좀 내놓고 와라. 그리고 이거는 선생들이 문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좀 뒤집어놔라.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이 7명의 남성들은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지시를 받은 바로 그날 학교를 쳐들어가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조도 나누고 이렇게 업무 분장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5명은 학교 입구에서 기다리고요. 2명은 학교 안을 들어가서 그 가해자인 이 학생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 안에서 여직원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4명의 학생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구 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숫자는 물론 성인 남자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질질질 끌고 나가니까 애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애들은 몇 살인데요? 16살이요. 만 16살.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얻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코피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코피가 나는데도 계속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얼굴이 그냥 피 범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학교 밖으로 질질질 끌려 나온 거죠. 이 분들이 얘들 일렬로 쫙 세웁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니들 다음에 또 그러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탁 죽여버린다. 어디 가서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달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달래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무실 가서 조용히 얘기합시다. 조직 폭력배들하고 이 재단 직원들이 그냥 순순히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서는 그 재단 이사장이 내린 2번째 지시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놈 학교 이거 순 XX 같네.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러면서 선생님들 협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생님을 붙잡아가지고 맺혀버립니다. 바닥에. 결국 조직 폭력배들, 그다음에 재단 직원, 그리고 이 이사장은 몇 년 뒤에 이 사건 전체가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뭐 얘기를 듣고 조금 궁금한 게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그 사람은 그 여직원하고 뭐 어떤 관계길래 그렇게 막 발벗고 나서서 그런 오바를 했던 겁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연관계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 알아봤는데 내연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정도였다고 하는데 다만 이 이사장 정 씨가 정계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시키는 사람이나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재단 직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직원인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시를 내렸다고 그거를 그냥 토도 안 대고 그냥 한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재단 이사장의 수행비서라는 사람인데요. 그 동네에서 주먹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그 당시 취직을 못했던 사람들은 이 수행비서를 통해서 모두가 그 재단에 취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단 이사장의 말이라면은 껌뻑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학교에 갑자기 막 조직 폭력배들까지 막 들이닥치고 이러면은 학생들이 되게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학교가 참 문제인 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경찰에 신고도 하고 교육청에도 알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몇 년 후에 밝혀졌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몇 년 후에 밝혀지게 된 예. 건데요. 사실 이 학교 측은 뭐가 제일 걱정이 됐느냐면은 이 깡패들이 와서 학교를 뒤집어 놨다가 걱정인 게 아니라
이 원인이 됐던 왕따 사건이 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저기 징계를 받는다거나 추궁을 받을 것 같으니까 쉬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다른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해요. 리베이트라는 게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재단 직원 중에 누군가가 날 배신했다라고 생각하고 의심되는 사람을 미행을 해가지고 폭행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게 이 사건까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폭행을 한 장소도 되게 황당해요. 해군회관이에요. 해군 호텔. 근데 거기서 폭력을 휘두르니까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됐던 거죠. 근데 폭행당한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뭐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뭐 코피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선생님이 좀 다친다든지 이런 건 있었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친 분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폭행을 가했던 이 조직폭력배 중에 한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업어 맺히다가 인대가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산재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서 산재 보상비로 2천만 원 보험금까지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남자들끼리 괜히 이제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선배가 그게 이제 병원 관련된 거였어요. 뭐 아프면 내가 뭐 의사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뭐 별로 그렇지 않다가 한 번 진짜 그런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그분이 떠올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너무 힘들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차라리 제가 그냥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더라고요. 입원실이나 뭐 예. 병실 구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들 뭐 괜히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장윤진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재단 이사장 정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계 진출을 목표로 하신다죠. 그래서 그동안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봉사활동 좋은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